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그 어떤 비전을 내는 게 아니고 전부 반 이재명, 네네네. 다 공약이 반 네, 이재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비토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그 기득권 언론, 조선 뭐 이런데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또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가 두려운 거죠. 그것도 그렇게 언론이 또 올해 언론이라든가 검찰에서 이재명 네. 대표를 약간 악마화하려고 지난 3년 동안 계속 시도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뭐 저쪽에 스스로 본인들이 당선 가능성이 없음을 뭐 패배를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통령의 후보자,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과거를 보면서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사람이 이끌어갈 것인지 그걸 뭐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뭐 또는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과거 심판의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그런 의미도 약간 있겠지만은 정권 심판의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뭐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이나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어쨌든 그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네. 캠페인입니다.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할 그런 자질과 능력이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들이 검증된 건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나 뭐 김동연,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다 검증된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우리 민주당은 당당하게 맞서가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또 반 이재명 되는 게 계속 뭐 정과자니 뭐 어쩌니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내내 한 건 딱 하나예요. 이재명 사법 네. 처리하는 거. 그건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네. 돈 한 푼 받았다고 나왔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그러나 기소했던 것 중에서 지금 재판 결과 1심이든 2심이든 나온 게 딱 두 개입니다. 네. 나머지 재판 진행 중이에요. 네, 다 무죄 무죄 투쟁의 나오고. 원칙이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죄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그렇게 공직선거법으로 네. 자르려고 노력했지만 좀 2심까지 무죄 받았습니다. 유진교사 무죄 받았습니다. 네. 전 다른 건들도 다 무죄 받고 네. 이재명 후보의 자질과 능력은 성남시장, 경기도의사 15년 동안 검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나머지 재판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 나머지 재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불소추 특권상 중지가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뭐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나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 그 불소추 헌법 84조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뭐 소추되지 않는다 해서 이건 진행되는 재판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네. 이런 상황이 우리랑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네. 그러나 헌법 84조의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를 범해갖고 국가를 흔들었다가 하면 처벌받는 거지만 그 외에 죄를 갖고서는 그거 갖고 처벌받거나 재판받는다고 하면 직무가 불안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법의 영역에서 제외시킨 거거든요. 그런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당선이 되시고 그러면 검찰을 도구로 이용할, 칼로 이용할 그런 생각은 추도 없다고 봐야죠.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그 노파심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정 운영할 기회가 온다고 하면 당연히 혁신해야 되고 검찰이 지난 3년간 검찰이 보여주는 행태는 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말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극소수의 검사들이 오직 대통령과 그 주변 대통령을 위한 그런 사적 도구로 쓰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검찰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제도적인 개혁 관련해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그러나 그건 결국 입법을 통해 완수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여러 정당이라든가 또는 시민사회 목소리들 또 학계 목소리를 들어가고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검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형사사법 절차라는 게 네네. 국민들에게 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네네.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한번 잘못 바꿔놓으면 그 피해 또 국민들이 받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그 상당히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검찰 개혁. 지금 뭐 당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검찰 개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다만 정말 검찰이 저도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저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선후배들이 뭐 검찰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대다수의 검사들은 90% 이상의 검사들은 정말 자기 일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봅니다. 그냥 10%도 안 되는 그 정치 검찰들이 네. 대통령의 권력에 불붙어 갖고 그들의 권력만, 그들의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아주 극소수의 검사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방향도 검찰 그냥 무조건 문 닫게 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국민들을 위한 수사의 총 역량 이게 네.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좀 고민들이 좀 실질적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제가 보기엔 또 정부 바뀌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뭔가를 막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예,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그 검찰과 정권이라든가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네. 또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네. 또 불행한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 진 대선 패배자로서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또 주변이 당했던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수백 차례 압수수색 당하면서 네.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검찰이 극소수의 검찰이 그런 행태를 취해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시 본인이나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그런 검찰 권력을 이용해 갖고 정적을 탄압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네. 네.